1980년대 초 금성리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시멘트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들은 모두 같은 높이로 겸손하게 늘어서 있었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다 알았습니다. 이 보수적인 소도시에서 윤대위로 불리는 윤태산의 집은 특별했습니다. 퇴역 장교인 그의 집은 언제나 깨끗했고 대문은 언제나 닫혀 있었습니다. 윤서인은 그 집의 둘째 아이였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마루를 쓸고 빨래를 널고 오빠의 방문 앞을 조심스럽게 지나쳤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서희야, 밥상 들어라. 어머니 이순영의 목소리는 늘 작았습니다. 서희는 부엌으로 가서 4개의 밥그릇을 쟁반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것, 오빠 것, 어머니 것, 그리고 자신의 것. 아버지의 밥그릇이 제일 컸고 자신의 것이 제일 작았습니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지 3년이 지났지만 그의 어깨는 여전히 각이 져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말이 없어야 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훈아, 오늘 대학교 가지?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4살 위인 오빠 윤지훈은 서울의 명문대 법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예, 아버지. 오후 수업이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정했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회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차분해 보였습니다. 서희는 밥을 먹는 척하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희망이지.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서희는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자신이 조금씩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이름이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희는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았습니다. 지훈이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희야. 오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밖에서 쓰는 목소리였습니다. 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바로 와. 알았지? 예. 착하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희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교복 치마 주름이 구겨졌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서희는 늘 혼자 걸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집에 데려올 수 없었고 그들의 집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윤대위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다른 아이들과 분리시켰습니다. 교실에서 서희는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도 그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는 척을 했습니다. 서희야, 같이 매점 갈래? 단짝이었던 민지가 물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요즘 너 왜 그래? 뭔가 이상해. 민지의 걱정 어린 눈빛이 서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서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웃는 연습은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교 시간이 되자 서희는 가방을 메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웃으며 걸어갔지만 서희는 혼자였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은 언제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희를 보더니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어머니의 눈가에 어린 주름을 보았습니다. 40이 갓 넘은 나이였지만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엄마, 응, 들어가서 숙제해라.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현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오빠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서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잠글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책상과 침대, 그리고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희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금성리의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침과 같은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복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폈지만 글씨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발소리는 그녀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서희야, 문 열어.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불 켜져 있어. 문 열어. 서희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문고리가 더 세게 흔들렸습니다. 윤서희.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뒤에서 잠갔습니다. 서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빠, 제발. 조용히 해. 아버지께. 지훈은 서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서희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 비명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비가 셀 때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얼룩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영혼만이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새처럼 날아올라 이 지붕을 넘고 담장을 넘고 금성리를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 좁은 방, 그 낡은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팔 스웨터를 꺼내 입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긴팔을 입어야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토스트를 우아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국을 더 떠주며 서희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서희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희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자신에게는 가장 깊은 감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침묵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동시에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금성리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몸속에서는 그녀가 아직 모르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이 집의 거짓 평화를 산산조각 낼 것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희는 16이 되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서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토하고 나서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괜찮니?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는 물을 틀어 입을 헹궜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서희는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교복 치마가 조금씩 끼기 시작했습니다. 6월 중순 서희는 달력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 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산이 틀렸기를 바라며 다시 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서희는 침대에 앉아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안 돼. 작은 목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서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희는 어머니의 옷장을 뒤졌습니다. 헐렁한 블라우스와 긴 치마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배 부분이 가려지는지 확인했습니다. 왜 엄마 옷을 입니까? 식탁에서 지훈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옷이 작아져서요. 살이 쪘나 보네. 덜 먹어. 아버지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서희는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그날부터 서희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조금씩 단단해졌고 가슴은 아파왔습니다. 7월 초 서희는 방에서 허리에 천을 둘둘 감았습니다. 배를 최대한 눌러 묶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하루 종일 배를 감싼 채로 있었습니다. 서희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더워서 그래. 병원 가봐. 진짜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서희는 천을 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방에서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배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서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희야, 나야. 서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광목 천이었습니다. 이걸로 감아라. 내가 쓰는 것보다 부드러워. 어머니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서희는 천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 아무 말도. 어머니는 서희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희는 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몰래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쓴 냄새가 나는 검은 물이었습니다. 마셔. 몸에 좋아. 서희는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약초차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존재는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7월 말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희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서울에 있다가 주말에만 내려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배는 이제 확실히 볼록했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서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는 돌아봤습니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 지훈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희는 본능적으로 배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지훈은 서희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서희가 비틀거리자 그는 서희의 배를 보았습니다. 원피스 너머로도 알 수 있는 곡선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입 닥쳐. 지훈은 서희를 밀쳤습니다. 서희는 빨래 바구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훈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서희, 당장 들어와. 서희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아버지와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서 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옷 걷어.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서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서희는 천천히 원피스를 걷어 올렸습니다. 배가 드러났습니다. 5개월째 배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꽃병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누구야? 누구 새끼야? 서희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두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대답 못해? 이 집안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고... 아버지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뺨에 느껴진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제발. 비켜. 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애만은.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서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시장통에서 불량배들이랑 어울렸답니다. 그중 한 놈이... 뭐? 아버지가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그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채소가게 아들, 그놈이 서희한테 추근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8살짜리 건달입니다. 이런... 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서희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희야, 그게 사실이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희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위협을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죄송합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습니다. 아버지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당장 그 집에 가겠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놈을 가만 안 둬. 아버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서희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어머니는 서희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깨진 꽃병 옆에서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와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깨끗했습니다. 다 처리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서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년은 내일부터 이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내 얼굴 보기도 싫다.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시장 채소 가게 아들. 서희는 그 소년의 얼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태동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희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서희야, 나야.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서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열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거짓말했다고.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서희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의 목소리는 집착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강하게 키울 거야. 나처럼 똑똑하고 나처럼 사내답게. 안 돼요. 서희가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처음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오빠 거 아니에요.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서희의 턱을 잡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서희는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 이 아이 엄마예요. 그것만은 빼앗을 수 없어요. 지훈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비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서희는 문을 잠그고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오빠의 그림자 아래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16살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금성리의 밤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희는 희미한 빛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8월이 왔습니다. 무더위가 금성리를 짓눌렀습니다. 서희는 이제 완전히 집안에 갇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대문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서희는 그림자처럼 집안을 움직였습니다. 배는 7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서희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서희는 2층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윤대위님, 시장 김씨네 집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들이 억울하다고 난리였습니다. 자기는 윤시댁 따님을 만난 적도 없다고. 그놈이 거짓말하는 거요. 증거도 다 있소.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그 집은 갔으니 따님은 괜찮으신지요? 신경 쓸 필요 없소. 우리 집안일이요. 이장이 돌아간 후 서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고한 가족이 쫓겨났습니다. 서희 때문에, 아니, 오빠 때문에.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희는 부엌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떠다 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 엄마, 저 때문에. 입 다물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절대 내 잘못 아니라고. 하지만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발로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서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잠그지 않았습니다.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서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많이 풀리셨어?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가 처리했으니까.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맙지 않아요. 뭐?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희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그게 고마운 일인가요? 그런 게 중요해? 우리 집안이 중요하지. 그 사람한테는 그 집안이 중요했을 거예요. 지훈은 비웃었습니다. 넌 언제부터 그렇게 대범해졌어? 뱃속에 뭐 하나 생겼다고? 그는 서희의 배에 손을 뻗었습니다. 서희가 손을 막으려 했지만 지훈이 더 빨랐습니다. 그의 손이 배 위에 놓였습니다. 내 아들, 내 피, 아니에요. 서희가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희야. 그는 서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 이 아이는 태어나면 내가 키울 거야. 나처럼 강하고 나처럼 똑똑하게. 넌 그저 낳기만 하면 돼. 싫어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전 이 아이 엄마예요. 서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훈이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아버지 깨면 어떻게 하려고. 서희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지훈은 더 세게 눌렀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 보기 싫어. 지훈은 손을 떼었습니다. 서희는 기침을 했습니다. 지훈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재민이. 뭐요? 아이 이름. 재민이로 지을 거야. 윤재민. 괜찮은 이름이지?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서희는 배를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서희는 속삭였습니다. 절대 안 돼.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여기서 떠나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서희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랑 저랑 그리고 이 아이. 셋이서 떠나요. 서희야, 전 이 아이를 오빠한테 빼앗길 수 없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는 고추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고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갈 곳이 어딨니? 돈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예요. 내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끝까지 찾아낼 거야. 그래도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우린 갈 곳이 없어. 이해해라. 어머니는 고추 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희는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희는 자신의 방에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전 설날에 받은 세뱃돈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방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7만 원. 버스표를 사고 며칠 묵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서희는 돈을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희 어디 있어? 거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훈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려와. 서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훈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아기 옷. 샀어. 서희는 가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안 받아? 필요 없어요. 받으라고. 싫어요.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오빠는 이 아이 아버지 아니에요. 뭐라고? 아무 권리 없어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지훈은 서희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서희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권리? 내가 권리가 없어? 그의 얼굴이 가까이 왔습니다.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권리가 있는데? 시장 채소 가게 그 새끼? 저한테 있어요. 엄마한테. 웃기고 있네. 지훈은 서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쇼핑백을 집어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희의 방문을 열고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서희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쇼핑백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베넷 저고리와 모자, 양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파란색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옷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아이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옷을 입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선택한 것이었으니까. 창밖을 보았습니다. 금성리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희와 아이가 살 수 있는 곳. 서희는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곳을 떠나겠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돈이 없어도 갈 곳이 없어도 일단 이 집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서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킬게. 그날 밤 서희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서희도 웃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었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면서 잠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8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10월이었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서희는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자신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오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싸움. 이 집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싸움. 서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16살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가 되려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9월이 왔습니다. 가을바람이 금성리를 스쳤습니다. 서희의 배는 이제 곧 터질 것처럼 불러 있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걸어야 해. 순산하려면. 어머니는 서희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을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습니다. 창문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엄마,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아직은 안 돼. 언제쯤이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희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일단 아이부터 낳자. 그 다음 일은 그때 생각하는 거야.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몸이 회복되면 조용히 이곳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10월 초순, 밤이 깊었습니다. 서희는 갑자기 배가 당기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배가 또 당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아팠습니다. 서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들릴 리 없었습니다. 서희는 침대에서 내려와 문까지 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서희야. 어머니는 서희를 부축해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서희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통이야. 이제 시작인 거야. 아파요. 참아야 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어머니는 급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끓이고 깨끗한 수건을 챙기고 가위와 실을 소독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병원은 안 가요? 내 아버지가 허락 안 해. 집에서 나아야 해.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통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서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건을 입에 물고 참았습니다. 소리 내도 돼. 아무도 안 들어. 아버지, 출타 중이야. 며칠 안 들어와. 어머니의 말에 서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희는 지쳐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녁 무렵 진통이 더 짧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서희의 다리 사이를 확인했습니다. 이제야 힘주기 시작해. 어떻게요? 숨 크게 들이쉬고 참고 아래로 힘줘. 할 수 있지?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통이 왔습니다. 서희는 숨을 들이마시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해. 다시 진통이 왔습니다. 서희는 또 힘을 주었습니다. 비명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머리 보여. 조금만 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으앙.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희는 축 늘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아기를 받아 탯줄을 자르고 닦아냈습니다.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 어머니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서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붉은 얼굴에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서희는 속삭였습니다. 이름은 오빠가 지었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아니라 존재 자체였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초록빛이 도는 눈이었습니다. 오빠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쁘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서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딸. 어머니는 서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기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내가 지었다. 윤재민. 서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으로 충분한 듯 방을 나갔습니다. 체면은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서희는 재민을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10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재민아, 우리 꼭 여기서 나갈 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재민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희는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몸이 아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재민은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서희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기 보러 왔어. 서희는 재민을 더 꽉 안았습니다. 지훈은 다가와 재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닮았네. 나랑. 잘생겼어. 역시 내 아들. 서희는 몸을 돌렸습니다. 지훈이 재민을 만지려 하자 서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뭐?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오빠 아들 아니에요.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야? 전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누구한테도 안 빼앗겨요. 서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서희를 보다가 비웃었습니다. 어디에 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재민이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서희는 재민을 흔들며 달랬습니다. 재민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재민을 품에 안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재민아. 서희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너를 오빠 같은 사람으로 키우지 않을 거야. 너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가 꼭 그렇게 키울 거야. 재민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서희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빠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였습니다.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서희의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 뭐예요? 돈. 내가 모은 거야. 많지는 않지만. 보자기를 열자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10만 원쯤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언젠가 필요할 거야. 숨겨둬. 엄마도 같이 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못 가. 내 아버지가 날 놓아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라도 가야 해. 재민이라도 구해야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서희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야.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어머니는 서희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니야. 미안해. 그날 밤 서희는 돈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석 달쯤 되면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아기도 조금 크고 자신의 몸도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금성리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로 가면 숨을 곳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재민을 안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곧 자유로워질 거야. 재민은 서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초록색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밖에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새로운 계절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계절에는 자신과 재민이 함께 자유로운 하늘 아래 있을 것이라고.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희에게는 싸울 이유가 생겼습니다. 재민. 그 이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서희는 재민의 이마에 입 맞추었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들. 재민은 작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재민을 품에 안은 채로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손을 잡고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현실의 예고편 같았습니다. 재민이 3달이 되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목을 가누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의 얼굴을 보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서희는 힘이 났습니다. 재민아, 고지야. 서희는 매일 밤 재민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서희는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준 돈에 자신의 돈을 더해 15만 원이 모였습니다. 낡은 보따리에 재민의 옷가지와 분유, 기저귀를 챙겼습니다. 자신의 옷은 2벌만 넣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출타하고 지훈이 서울에 있을 때 새벽에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서 40분. 첫 차는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12월 중순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친구 장례식으로 3일간 외출했습니다. 지훈은 시험 기간이라 서울에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갈 거예요. 서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요, 엄마. 난 못 가. 너희라도 가야 해. 어머니는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 가거든 여관부터 찾아. 싼 곳으로. 그리고 일자리 구해. 식당이든 공장이든. 네. 재민이 잘 돌봐야 해. 아프지 않게. 그럴게요. 어머니는 서희를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두 사람은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재민을 업었습니다. 포대기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들만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으로 가려는데 어머니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주먹밥을 싼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 고마워요. 조심해서 가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 엄마도 조심하세요. 아버지한테 괜찮아. 걱정 마. 어머니는 서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재민의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잘 가거라, 재민아. 할머니가 늘 기도할게. 서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대문까지 걸어갔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에서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성리의 골목을 지났습니다. 잠든 집들을 지나쳤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재민은 포대기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서희의 등에 닿았습니다. 잘 자, 재민아. 조금만 더. 30분쯤 걸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야. 서희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 왜 여기? 엄마가 전화했어. 내가 도망간다고. 서희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훈이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재민이 데려가는 거야?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기도 해.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서희는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못 가져가요. 내가 어떻게 키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면서.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아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전 재민이를 오빠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처럼? 그게 무슨 뜻이야? 오빠는 괴물이에요. 서희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숨겨왔던 말을, 삼켜왔던 진실을. 전 재민이가 괴물 밑에서 자라는 걸 볼 수 없어요. 차라리 거리에서 자라도 오빠 손에서 자라는 것보단 나아요. 지훈은 웃었습니다. 차갑게, 거창하네. 그래서 뭘 할 건데? 너 혼자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볼 거예요. 실패하면? 그래도 해볼 거예요. 서희는 지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빠한테 빼앗기는 것보단 시도하다 죽는 게 나아요. 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희는 보따리를 앞으로 들어막았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서희의 외침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지훈이 멈춰 섰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소리 지를 거예요. 온 동네가 깨게. 그래봤자. 그래도 할 거예요. 전 이제 안 무서워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뭘 하든 전 재민이를 지킬 거예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훈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좋아. 해봐. 얼마나 버티나. 그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훈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서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민이 깼습니다. 칭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서희는 재민을 다독이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샀습니다. 서울행 한 장이요.
12,000원입니다. 돈을 내고 표를 받았습니다.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눈을 뜨고 서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우리 해냈어. 서희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서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금성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마을이었습니다. 서희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안녕, 엄마. 고마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들을 리 없었지만 말했습니다. 버스가 달렸습니다.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재민을 안고 그 빛을 보았습니다. 재민아, 저것 봐. 해가 뜨고 있어. 재민은 서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초록색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야. 진짜 자유. 서희는 재민의 이마에 입 맞추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버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서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재민아, 서희는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반드시. 재민은 서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서희도 웃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하지만 서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재민이라는 이름의 희망이,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의 날개가. 서희는 재민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늘 지켜줄게. 창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들판이 지나가고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금성리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뒤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삶의 시작. 그녀와 재민의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해는 높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빛이 버스 안을 채웠습니다. 서희는 그 빛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처음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재민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